언니들과 함께 책 그리고 영화를 얘기하는 언니들의 북신의 살롱 조감독입니다. 영화는 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셜록입니다. 여름 우리 휴가로 강릉 잘 다녀왔는데 언니들 후유증 없으세요? 후유증이요? 다녀와서 사실 요즘 너무 더워서 저희는 뚜벅이잖아요 또. 너무 지쳐요. 지쳤다. 강릉에서 돌아오지 말았어야 돼. 그때 바다에 한번 입수를 했었어야 되는데 못 해가지고 너무 아쉽더라고요. 근데 마침 딱 가는 날 제가 또 그날이 시작돼가지고 저는 바다에 원래 들어갈 마음이 있었거든요. 들어갈 계획이 있었는데 못 들어갔어요. 너무 속상해. 저도 누군가 한 명 입수 꼭 시키고 말겠다라는 생각으로 근력 운동 하고 왔는데. 근데 언니들 막 스피드보트도 타시고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 재밌었어요. 네, 저의 하이라이트 시간이었습니다. 보트를 탈 때가 너무너무 흥미진진했고 살짝 무서우면서도 되게 쾌감이 있었어. 우리 아직 스피드를 즐기는 거 보니까 아직 살아있는 것 같아요.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그 스피드보트 탈 때가. 다시 가고 싶어요, 강릉. 미니님은 강릉이 되게 고향처럼 제2의 고향 아니에요? 네, 사실? 시간만 나면 가는. 근데 이번에 또 전 맨날 혼자 가다가 언니네랑 같이 가니까 되게 또 기분이 새롭더라고요. 기분이 새로웠어? 새로웠어요. 저 혼자서 못 먹는 것들 있잖아요. 막 엄진의 꼬막밥인가 뭐 그런 것도 이번에 가서 다 같이 먹고. 그래서 처음 되게 먹어보셨어요? 그게 37,000원인데 혼자 먹기 좀 그래요. 양이 많아? 그거 뭐 다음날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항상 못 먹었거든요. 입맛에 맞으셨습니까? 전 너무 맛있었습니다. 언니들이랑 순두부도 먹고. 순두부 너무 맛있었어요. 맞아요. 정화가든 순두부. 맛있는 거 진짜 많이 먹고 왔어요. 강릉에 맛집이 되게 많거든요. 맛집과 볼거리가 많은 곳이어서 그리고 KTX가 바로 그냥 시내 중심가에 딱 나 있어서 택시 타고 왔다 갔다 해도 충분히 맞아요. 관광하기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몰랐는데 서울역에서도 출발을 하더라고요. 저는 청량리에서만 가는 줄 알았거든요. 맞아요. 서울역에 출발해요. 되게 기차도 자주 있고 그 뚜벅이들이 가기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직은 저희가 휴가철이 끝나지 않은 시기에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진짜 빨리빨리 바다 보실 거면 빨리빨리 다녀오셔야 됩니다. 바다도 너무 예뻤어요. 정말 너무 예뻤어요. 진짜 예쁘더라고요. 제가 또 인생샷들 찍어드렸는데 맞아요. 사진들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은 우리 또 팟캐스트에도 한번 올리면 좋을 텐데 또 얼평할까봐 못 올리겠다. 네, 그리고 그 사이 댓글 남겨주신 분들 계셔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팟빵에서 그 프리덴 하이트님이 인생샷 뒤의 여자들 손에 들자마자 책의 반 이상을 논스톱으로 2일 만에 독파. 너무 흥미진진하게 읽었어요. 이런 독서 쾌감 정말 오랜만이네요. 한국의 페미니즘을 너무 기괴하게 느껴오던 차 그를 이해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는, 또한 전반적으로 한국의 젊은 세대에 대해서도요. 너무 고마운 책이었어요. 여전히 한국의 페미니즘은 왜 이리 극단적일까? 안타깝고 인생샷을 찍는 여자들이 그 정도로 샷에 목숨을 건다는 사실에 기겁했고 그들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여러 부연 설명에도 지성이 부재된 사람들로 보입니다. 유럽에 20년 넘게 사는데 초면에 어머 너무 이쁘세요가 흔한 인사인 한국과 그런 말이 일종의 모욕이거나 성추행일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그런 극단과 몰지성의 근원이 아닌가 싶네요. 중년을 넘어선 나이로 이런 책들이 확실히 세대 간의 이해와 세상 보는 눈을 넓힙니다. 자주 접해야겠어요. 다음에도 언니들 통해 좋은 책 접하기를 기대하며 늘 감사히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청 장문으로 남겨주셨다. 네. 근데 들으니까 너무 또 공감이 가네요. 그러니까요. 심지어 유럽에서 20년 넘게 살고 계시다니 지금 현재도 살고 계시는 거죠? 프리덴 하이트 독일에 계시나요? 독일에서도 저희 방송을 들어주시다니 너무너무 영광이고 좋은 책 계속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또 애청자 꼬보스님께서 망설이는 사랑 듣고 남겨주셨는데요. 잘 들었습니다. 작가님이 직접 나오시니까 책을 더 파고들 수 있어서 좋았어요. 연예인 이슈가 터질 때마다 논란이 되는 한 문장만 보고 넘어간 적이 많았는데 덕질을 시작하고 나서는 마냥 그렇게 볼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상반된 입장이 존재하고 사실로 결정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딱 한 입장만을 고수하는 것도 나중 되면 바보 같은 일이었다는 걸 깨닫기 때문이죠. 참 복잡하네요. 건강하게 행동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이 망설이는 사랑이 이제 아이돌판에서 벌어지는 여러 시각들을 좀 재정해
재조명해 보는 그런 이야기들 담긴 책이었는데 너무 재미있었을 것 같아요. 흥미로웠어요. 작가님이 나오셔갖고. 네, 그리고 저는 아이돌을 좋아하는 그 시기를 이제 좀 지나가지고 많이 오히려 지났죠. 조금 그래서 되게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고 해야 되나? 왜냐면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 저렇게까지 좋아해야 되나? 혹은 저런 부분들은 좀 잘못된 면인 것 같은데 저런 부분까지 감싸고 좋아할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또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아직 정확하게 판명되지 않은 사건들이 진실이 돼버리고 그치. 그러면서 이제 뭐 공개 처형처럼 당하게 되는 아이돌들의 모습들도 그려지고 하니까 더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내가 나왔었어야 되는데. 또 좋아하는 아이돌이 있으시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고 또 배움이 되었습니다. 저희 유튜브에도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얼마 전에 베를린 천사의 시를 읽고서 학교 레포트 때문에 영화를 보게 됐다고 감명, 흥미, 의미 있는 영화였다는 댓글을 이 지민님인가요? 좋은가요? 지민님인가? 예전 거죠. 네, 방송인데도 들어줘서 너무 감사했고 더 리더를 들으시고 내공들이 대단해 보인다고 시선이 다양하고 재밌다 감사히 듣고 간다라는 댓글도 남겨주셨고요. 흥미롭게도 생뚱맞은 댓글을 남겨주신 분도 계세요. 저희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혹성 탈출 쇼츠 댓글에다가 페미? 라는 물음표를 달아주신 분이 계신데 어떤 포인트였을까요? 모르겠어요. 혹성 탈출 쇼츠에 그런 걸 남겨주셔서 그래 나 페미다 라고 얘기해줄까? 페미. 아니 혹성 탈출? 화이트호스를 들으시고 보시고 돌비유님께서 셜록님 너무 오랜만이라고. 어머 오랜만이에요. 벌써 3주 전에 댓글 달아주셨는데 너무 늦게 읽어드리네. 네, 이렇게 유튜브에도 댓글을 꾸준히 달아주시는 돌비유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너무 감사해요. 정기 후원도 진짜 감사드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 방송을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벌 수 있는 루트도 전혀 없기 때문에 댓글만이 저희의 유일한 힘이자 응원이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네. 셜록과 함께하는 나 혼자 산다 특집. 나 혼자 산다 특집. 제가 오늘은 혼자 살아가는 사실은 독고다이 특집으로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좀 혼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얘기를 다 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책과 영화를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제가 이번에 선정한 작품은 신아로미 작가의 혼자서도 잘 사는 걸 어떡합니까? 라는 책이에요. 책은 이렇게 생겼고요. 예쁘죠? 제대로. 예쁘죠? 알록달록합니다 아주. 사실 저는 이 책을 선정하게 된 이유가 유튜브나 SNS 활동을 제가 사실 잘 안 해서 이 작가님에 대한 정보는 제가 전혀 없었어요. 저도 없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외신에서 인터뷰한 기사를 봤는데 이분이 이제 한국의 비혼 유튜버이고 결혼을 안 한 게 인생 최대의 성과다. 이런 기사를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이 주변에 비혼으로 있는 친구들하고 이런 주제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하고 또 가끔 저도 혼자라서 너무 다행이다 이런 또 순간들이 있지만 사실 제가 살고 있는 제가 혼자 살아가는 건 계획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흘러서 제가 그냥 이렇게 혼자 살고 있는 건데 이분은 과연 어떤 삶을 살고 계시길래 이렇게 당당하게 결혼 안 한 것이 인생 최대의 성과이고 혼자라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작가님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진 거예요, 제가. 언니들은 혹시 이 책을 읽기 전에 이 작가님에 대해서 정보가 있으셨나요? 저는 전혀 없었어가지고 저희 강릉 가는 길에 차에서 이 작가님 얘기를 듣고 책을 주문하고서는 유튜브도 좀 뒤늦게 찾아봤는데 굉장히 자기 주장이 확실하신 분이고 그리고 뭐랄까 되게 거침없다 그런 느낌이 가감이 들었어요. 없구나. 네네네. 굉장히 뭐랄까 뭐 좋으면서도 약간 불편한 점도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분이시더라고요. 감독님 어쩌셨어요?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으로 그 신아로미 작가의 책으로 썰롱 녹음을 한다, 팟캐 녹음을 한다라고 했더니 주변에서 얘기해주는 몇 가지 정보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유튜브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고 그리고 악플도 되게 많이 받았다고 그 얘기 들었어요. 그 무슨 집을 이제 막 짓고 살아가기 시작한 그 과정에서 나는
결혼을 안 했고 그리고 꾸미지 않고 막 나와서 하는 거에서 사람들이 남성들의 악플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왜 꼭 이런 미혼 여성의 그 혼자서도 잘 살아간다라는 얘기를 듣는 거를 꼭 이렇게 악플을 달 필요가 있나? 왜 이렇게 불편한 시선으로 보지? 그런 것 때문에 아주 안타까움이 더 컸던 네, 기억이 있네요. 저는 사실 이제 이 작가님이신지 모르고 예전에 어떤 릴스 통해서 시골 이렇게 미용실에서 파마하는 약간 그런 저도 봤어요. 네, 그게 릴스가 있었는데 그게 이분인지 몰랐어요. 근데 사실 되게 매력 있다고 생각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모르시는 언니들도 많으실 테니까 책과 작가님 소개를 살짝 드리자면 일단 이 신아로미 작가님은 여행 유튜버, 경제 유튜버로 활동하고 계시고 구독자 14만 명의 경제 채널 누워서 돈 벌기 그리고 구독자 20만 명의 여행 채널 신아로미를 운영하고 계시고요. 2016년도부터 파워블로거 인플루언서로 또 활동하고 계시는데 되게 많은 뭐 글이나 뭐 영상들을 올리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명상 지도사로도 활동하시고 지금 강의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계시고 사실 저는 경제나 명상, 요가 약간 이런 게 관심이 없어서 몰랐는데 이 컨텐츠에 관심이 있는 언니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경제나 요가가 전문가는 아닌데 그냥 함께 한다. 함께 배운다. 그냥 이런 마인드셋으로 컨텐츠를 계속 올리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더 멋있고 흥미로웠고 뭔가 여성들이 최근에 많이 관심 갖는 주제나 컨텐츠를 활용해서 이 멤버들하고 좀 로열티를 형성하려고 하는 게 되게 똑똑하신 분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책 혼자서도 잘 사는 걸 어떡합니까는 이 작가님의 첫 번째 에세이고요. 2024년 2월에 출간된 아주 뜨끈뜨끈한 책인데 와, 진짜 따끈따끈하다. 출간 당일날 교보문고 판매 또 1위까지 하셨더라고요. 예. 이 책은 이제 작가님의 혼자 사는 삶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들을 담은 책이고 어떻게 혼자 살게 됐는지 그리고 본인의 일상이 어떤지 또 혼자 살기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구체적인 방법과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인지 또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고 또 혼자여도 괜찮고 행복할 수 있다라는 용기를 주는 그런 책이에요. 책 어떠셨어요? 저는 거의 뭐 여기 계신 두 언니들은 잘 알고 계시지만 제가 일을 하지 않는 한 1년에 반 정도? 반년 정도는 이 신아로미 씨처럼 살고 있어서 되게 많이 공감을 했고 그랬을 것 같아요. 거의 뭐 일기장 있는 것처럼 많이 공감되는 부분이 진짜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 신아로미 씨 작가님처럼 뭐 혼자 살고 있는 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거나 나는 왜 혼자 살고 있지? 라는 것에 대한 뭐 이유를 고민해 보거나 뭐 그래 본 적은 없고 그냥 제가 행복하게 사는 것에 대한 선택들을 하다 보니 지금처럼 살게 된 건데 작가님은 굉장히 그 자기 관찰, 자기 그 기록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자기를 탐구해가는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점에서는 저도 되게 배울 게 많다고 느꼈고 일기를 계속 쓰신다고 하는데 저도 예전에 어릴 때는 일기를 되게 자주 썼고 일할 때는 항상 매일매일 기록을 했는데 어느 순간 또 그것도 귀찮아져가지고 지금은 사실 어제가 그제 같고 그제가 그제 같고 이게 일기를 안 쓰면 몰라요.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서 나도 예쁜 다이어리 하나 사야겠다. 일기에 써야겠다. 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되게 비슷한 느낌, 미니님이랑 좀 비슷한 느낌을 저도 받았던 것 같고 제일 좋았던 거는 그거예요. 이 작가님 참 솔직하다. 정말 시작부터 끝까지 거침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냐면 자기를 포장을 하나도 안 하네? 보통은 어떤 에피소드든 간에 나를 조금 그래도 미화시키고 싶은 욕구는 다들 누구나 있잖아요. 그런 욕심도 있고.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고 그냥 어떤 사람이 보면 되게 욕할 수도 있는 그런 에세이, 그러니까 이야기도 있어요. 이 안에서 헤어짐에 대한 것도 되게 욕을 많이 먹었다고 하잖아요. 친구들한테 왜 헤어진 거야 도대체? 그 사람이랑 왜? 근데 명확하게 있어. 나는 헤어진 이유가. 근데 그거는 너 사이코패스냐? 이제 누가 생각해도 연인이 헤어질 때는 보통 특히나 여자가 남자를 버릴 때는 뭐 특별히 모난 게 없으면 만나야 된다는 인식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서도 되게 자유로운 사람이야. 그래서 그런 게 되게 너무너무 솔직한 사람이구나라는 느낌을 갖게 했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되게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분에서는 난 아직 여기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하면서 살짝의 좀 거리감을 느끼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되게 여러 생각들이 들게 해줬던 책이에요, 저한테는. 근데 되게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네. 저는 그 거리감을 느꼈던 부분이 어딘지 사실 되게 궁금해요. 정말요? 저는 꽤 있었어요, 사실은. 진짜? 네. 저는 사실 이 책이, 사실 우리는 나이가 사실 좀 더 많으니까 겪어봤던 감정이나 사실 우리가 좀 다 아는 얘기잖아요. 하다 보면. 근데 이 나의 선택, 혼자 살겠다는 나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불안함이 없다라고 하면 거짓말이잖아, 그냥. 근데 이분도 분명 그걸 느낄 것 같은데, 용기 있게 누군가가 괜찮다라고 해주는 게 저는 되게 한편 되게 위로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정말 재밌게 봤고요. 일단 책 이야기를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좀 궁금한 게, 사실 이 주제가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또래의 비혼 여성들하고 되게 많이 자주 나눈 이야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혼자 살고 있을까요? 전 그게 되게 궁금하고, 과연 우리가 각자의 의미로 진정한 비혼이란 무엇일까? 이것도 한번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이 혼자 사는 이유는 일단 모든 다른 걸 다 차치하고 너무 편해요. 이 책에서 저자도 여러 번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나 혼자 살면 정말 내 맘대로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집을 뛰쳐나와서 지금 20년째 월세살이를 하고 있는데 단 하루도 그걸 후회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벌어서 막 월세가 밀리고 먹을 게 없어도 다시 집에 들어가서 가족들과 산다는 건 1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만큼 혼자 살면서 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 그리고 저는 그게 너무 저의 행복 조건의 1순위인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내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청소하고 싶을 때 청소하고, 보통 안 하는 걸로 결정을 해요, 청소는. 하지만 뭐 밤늦게 들어오든 며칠씩 뭐 안 씻든 머리가 떡지든 집 밖에 일주일 넘게 안 나가든 뭐 매일 배달 음식을 시켜 먹도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이걸 제 스스로 사실 컨트롤만 한다면 어느 적정선에서 미냐 이러다 큰일 난다. 이제 일어나야지. 이런 적정한 선에서 멈추기만 한다면 저는 사실 이 자유로움을 절대 포기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저는 약간 이 저자도 똑같이 얘기하는데 왜 혼자 살아니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반대로 저 사람은 왜 저런 질문을 하지? 혼자 안 살아봤나? 너무 편한데? 전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집에서 계속 부모님과 살아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면 저는 꼭 혼자 살아봐라 라고 얘기하고, 더 나아가서는 외국에 나가서 혼자 살아보라고 해요.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이 단기간에 성장하는 그 속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는 어떤 선택이 아니라 저는 필수라고 생각하는, 꼭 혼자 살면서 그 자유를 느껴보셔라 라고 전 강권하는 스타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 늘 하는 것 같아. 그 부모님이랑 계속 오래 같이 시간을 보내가지고 혼자 사는 게 귀찮은 거야. 그래서 집에서 해주는 밥, 집에서 해주는 청소, 함께 사는 삶에서 오는 그런 여유로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독립하는 게 싫대요. 귀찮대요. 그냥 싫은 거야. 그래서 그냥 그 얘기 해줬어. 그래도 결혼하기 전에 한 번쯤은 진짜 다만 1년이라도 혼자는 살아보고 결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여러 번 있거든요. 그리고 기억이 나. 최근에도 한 2, 3년 전이구나. 어떻게 우연치 않게 한 50대 중반에 이제 어머님을 만나게 됐어요. 언니라고 해야겠다. 언니를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세한탄을 하면서 자기가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게, 자기는 부모님이랑 오래 같이 살았고 그 상태에서 소개팅 선을 봐가지고 1년도 안 돼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바로 이제 남편이랑 같이 생활하면서 지금까지도 한 번도 혼자 살아본 적이 없다. 너무 후회가 된다. 혼자 살지 못했던 그 시간들에 대해서 너무 후회가 되고 지금이라도 혼자 살아보고 싶다는 늦지 않았다.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같은 생각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혼자 사는 삶은 한 번쯤 꼭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미니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근데 다른 면에서는 사랑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연애하는 거,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도 되게 좋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게 감정을 나누는 것과 내 생활 공간에 누군가를 들이는 것은 되게 다른 부분이어서,
이거는 조금 분리해서 고민이 필요한 지점인 거라 저도 요즘에 계속 고민하고 있는 문제이기는 해요. 네. 근데 이게 또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제가 결혼을 하고 싶지 않다거나 비혼주의자라거나 좀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무조건 제가 지금 40살까지 결혼을 안 했다고 해서 비혼주의자야 이렇게 나이 까는 거요? 40살이에요. 민현이 나이 깠어? 그렇다고 제가 지금까지 결혼 안 했다고 비혼주의자는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의 저자도 얘기했듯이 저와 라이프 스타일이 잘 맞고 각자의 삶을 존중할 수 있고 서로 필요할 때 곁에 있어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이제 의지가 된다. 그런 사람이 만약에 나타난다. 그럼 언제든지 함께 살 용의가 있죠. 저는 가장 뭐 그냥 아이디얼적으로 그냥 이상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어떤 결혼의 형태는 한 4일은 같이 살고 3일은 따로 근데 되게 좋다고 생각해 나도. 맞아. 그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부부가 세운 것 같아요. 정말로. 주말 부부들이 그렇게 금슬이 좋대요. 진짜 이해해. 그래서 지금 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작가님도 비혼주의자는 아니시더라고요. 항상 책에서 얘기를 하는 게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결혼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하는 거고, 저는 사실 이제 이 작가님하고 비슷한 점이 되게 많다고 느꼈어요. 아까 언니들이 이제 말씀하셨던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약간 이런 거. 근데 저는 되게 공감한 지점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혼자 왜 살고 있나를 굳이 생각해 보자면 제일 큰 거는 일단 외롭지 않고요. 그리고 그냥 일단 흘러왔다라고 생각하는데 준비 없이 정말 저도 자유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고, 가끔 집에서 혼자 뭘 하다 보면은 와, 나 결혼해서 남편이 없고 아이가 없어서 너무 행복하다 지금. 제발 이 행복한 시간을 누가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되게 많이 하며 살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혼자 사는 삶이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외롭지도 않기 때문도 가장 크고,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 우리가 아홉수를 꺾이고 할 때 항상 여자들이 항상 하는 그 노력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비혼주의자예요라고 말은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누군가의 만남이 있을 때 기회를 갖고 또 이제 소개팅도 하고 선도 보고 하지만, 사실 저뿐만 아니라 사실 그거 느끼셨나요? 최근에 만났던 모든 여성들이 만나서 얘기를 하면은 남자가 없대요. 남자가 없다라는 것도 사실 이유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이제 그 사람 한 분만 보면은, 한 사람만 보면은 뭐 알고 보면 되게 좋은 사람일 수 있겠지만, 결국은 내가 나를 가장 오래 보다 보니까 내가 되게 특이한 사람이야. 내가 유별나고 별나고, 그러니까 난 나를 아니까. 그래서 인내심도 되게 생각보다 없는 것 같고, 자, 그래서 나를 좀 돌아보게 되니까 난 혼자 사는 게 사실 차라리 낫겠다. 그러다 보니까 나를 혼자 살려면 나하고 좀 사랑에 빠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작가님도 책에서 자신한테 자꾸 질문을 던지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게, 나를 믿고 좋아하지 않으면 이 혼자한 시간이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것 같아서, 저는 사실 그게 좀 진정한 비혼의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책 얘기를 좀 들어가 보면은, 작가님이 이야기 중간중간에 혼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들, 약간 이런 걸 좀 자주 언급을 하세요. 그러니까 가장 사실 우리가 자주 들을 수 있는 게, 결혼 왜 안 해? 야, 너 결혼해. 그래도 나이 들면 외롭다. 그리고 뭐 결혼해서 장점들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사람들, 막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잠깐만 책의 한 부분을 읽어드리면, 나의 삶을 왜 계속 증명해야 하나요? 라는 챕터에 있는 글인데요. 하루는 결혼 관련 게시물들이 내 SNS 피드를 꽉꽉 채우고 있는 걸 보고 의문이 들어서 미혼 콘텐츠를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아무도 드러내지 않는 미혼의 삶을 내가 먼저 자랑하고 싶었다. 게시물을 올린 나는 당연히 미혼들의 지지만이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다. 왜냐면 평소와 같은 일상 콘텐츠에 미혼이라는 단어가 붙었으니까. 기혼자는 바보, 결혼은 미친 짓이다, 이런 폄하 발언은 절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말 놀랍게도 혼자 잘 살고 있다는 내 미혼 게시물에 결혼해도 좋아요 라는 댓글들이 달렸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리즘이 내 콘텐츠를 수백만 명에게 뿌리고 나서는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했다. 부정적인 댓글들도 수없이 많았지만 몇 가지 정리해보면, 잘 살면 이런 말 왜 하냐? 조용히 살면 되지? 결혼 안 한 게 아니고 못한 거 아님? 어디 얼마나 혼자 잘 사는지 보자. 늙어서 아프면 서럽다. 결혼 안 하고 혼자 잘 사는 것을 말했다는 이유로 정신적으로 결핍 있는 사람까지 됐다. 진짜 홀로 잘 사는 이들이 굳이 이런 게시물을 올리지 않는다면서, 이런 내용이 담긴 챕터인데요. 사실 저 이걸 보면서 저도 겪어본 사람으로서 엄청 분노하기도 하고, 또 한편 저도 이런 상황이 있으면은 너무 사실 이런 많이 겪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사실 체념을 하고
난 자발적 비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회적 약자로 내가 대하고 있는 거, 취급당하는 걸 내가 익숙해져야지 맞는 건가? 아니면은 한 명씩 내가 교육을 시켜야 되나? 제가 이런 생각이 좀 딜레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들한테 궁금했던 게 혹시라도 언니들이 이제 혼자 살아가면서 여성으로서 이제 혼자 산 여자에 대해서 비하를 당하다든지 뭐 불이익을 겪는다든지 그런 게 좀 있었는지도 궁금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이걸 좀 대처나갈 수 있을까 좀 그런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 곱지 않은 시선은 제가 워낙 주위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가지고 이게 뭐 비혼 여성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라고 한다면 사실 제가 만약에 결혼을 했다 치면 이 결혼한 여성에 대한 결혼하고서도 일하는 여성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도 느꼈을 것 같고 저는 어떤 입장이었든 다 뭐 어떤 시선이든 느꼈을 것 같아서 사실은 그거에 대해 막 딱히 뭐 나 너무 저런 시선이 불편해 막 힘들어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근데 어른들이 그렇게 뭐 너 늙어서 혼자 어쩌려고 그래 아프면 서럽다 병수발은 누가 하냐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냥 몰라요 그냥 지금이 행복하니까 그냥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난 지금처럼 행복하게 살겠다 하고 저 그냥 말아버리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그런 생각을 이제 입 밖으로까지 내는 사람들은 그 생각이 너무 신념처럼 굳어진 거라서 제가 설득을 해서 바꿀 수 없다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사람마다 각자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이 다른데 그 사람들은 자신이 느끼고 있는 그 행복을 나도 느꼈으면 해서 해주는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좋게 생각하면. 그래서 어찌 보면 걱정해주는 거일 수도 있는 거니까 좋게 생각하면 그냥 나 걱정해줘서 고맙네. 그냥 전 그러고 넘어가는 약간 정신승리자적 마인드로 그런 말 들으면 그렇게 한 귀로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계속 이 질문에 대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나는 왜 다른 언니들과 다르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다른 언니들은 되게 질문을 많이 받더라고요. 왜 혼자 살아요? 왜 혼자예요? 그리고 뭐 만나는 사람은 있어요? 결혼은 왜 안 했어요? 이런 질문을 다른 언니들이랑 얘기해보면 진짜 많이 받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안 받거든요. 이 차이가 뭔가를 계속 생각해보고 나는 사실 그런 질문을 받았던 적이 최근 들어선 더더욱 없고요. 이제 일정 나이가 지나면서는 아예 이제 질문을 안 하더라고요. 집에서도? 저한테. 집에서는 이미 그쵸? 이미 났다. 그런 것 같아요. 좀 났거든 우리 집에. 뭘까? 왜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제가 한 번도 누구 앞에서 외롭다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외롭다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고 혼자 사는 거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해본 적이 없고 난 되게 재밌는데 즐거운데 그냥 단답으로 항상 대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거 괜찮아? 뭐 혼자 사는 거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 뭐 이런 질문들 하면 왜? 나 너무 즐거운데? 얼마 전에도 아버지가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야, 근데 너는 진짜 결혼 안 할 거냐? 한바닥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난 좋은데? 난 즐거운데? 난 행복한데?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대응은 되게 심플함인 것 같아요. 막 길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건 또 저만의 시선일 수도 있는데 뭔가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한테 질문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능성이라는 게 내가 남자야. 근데 나 이 사람하고 한번 잘해보고 싶어. 뭔가 한번 기회가 있을지 한번 알아보고 싶어 할 때 질문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느 정도의 그런 것 같아. 애인이 있는 점도 은근슬쩍 떠본다거나 뭐 이렇게 이 사람의 생활은 어떤지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이렇게 흘린다거나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저는 진짜 그런 여지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서 주로 아주머니들이 물어보는 아 그래? 건데 근데 왜냐면 남성분들 그래 아주머니들도 많이 아니면 본인의 뭐 주변 사람들을 소개해주고 싶나? 아니 저는 이게 올해 작년에 정말 많이 들었던 질문들이고 또 얘기 반응들이에요. 저는 이제 업무상 사람을 정말 많이 만나니까 정말 수백 명 수천 명을 만나거든요. 그런데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시점 내에 항상 이 질문이 나와요. 왜냐면 이제 알고 싶으니까 질문을 하는 건데 그들에게는 나에게 한 번 던지는 질문이지만 그렇지. 저는 그게 수백 번, 한 달에 전 수십 번 들을 때도 있고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대답해주면은 서로 상처가 되지 않게 평화롭게 넘어가지라는 고민을 작년에 진짜 이걸 많이 했었고 그래서 정말 극단적인 제 친구는 야 불임이라고 그래 약간 이렇게 얘기하고 약간 좀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했던 게, 이게 우리 다음 세대의 여성들도 또 겪을 일인데, 앞 세대에 살고 있는 내가 이런 질문을 많이 당하니까, 내가 교육을 좀 시켜주는 게 그들에게 좀 더 편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사실 어떤 생각도 하게 되고, 아니면 넘어가면 진짜 자기들이 어떤 무리함을 저지르고 있는지 모르니까, 또 어딘가서 또 이렇게 할 텐데 그런 사실 생각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선에서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고 있지만 사실 그런 걸 넘길 때 사실 미안한 부분도 사실 조금 있는 거 마찬가지거든. 그리고 셜록님이 만나는 사람들이 다양하고 많아서인 것 같아. 맞아. 저는 거의 그냥 이쪽 계열의 사람들만 주로 만나고 만났던 사람들만 만나니까 새로운 질문들이 없는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많아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 주변에 제 나이대 혹은 제 위 아래 그 저랑 근접한 나이대에 결혼 안 한 사람이 8대 2로 많아요.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이 2 많아야 3밖에 안 되고 대부분의 남자든 여자든 되게 결혼 안 한 사람이 오히려 더 많아서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저도 막 자주는 받지는 않는 게 뭐 저도 새로운 사람을 그렇게 막 새로 프로젝트가 시작되지 않으면 한 인간들 한 무리들과 같이 계속 오래 일을 하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 그렇게 깊이 막 생각하거나 막 그런 시선을 의식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주변에 결혼한 사람들이 진짜 많아. 환경의 영향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아니 저는 이런 질문을 받으면은 요즘에는 좀 달라지고 있다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받는 게 여성분들은 그래도 이런 질문을 하시게 되면은 이런 거 실례죠? 라는 얘기를 꼭 붙이세요. 그래서 이게 뭔가 좀 달라지고는 있구나. 그런 인식이 좀 퍼지고는 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남성분들은 사실 아직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남자가 없어요라고 그러면은 또 이제 어떤 관계에 대한 물꼬가 트이기 시작하고 그냥 결혼 관심 없어요. 그러면은 왜 결혼을 하면 얼마나 좋은 애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걸 대화의 주제로 활용하시는 건가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이거를 그냥 셧업 시킬 수 있을까라는 건. 그럼 안 돼. 그죠. 또 후발의 질문이 또 생겨나겠죠. 근데 이제 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게 아직은 이 혼자 사는 여성들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들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오가는 게 아닌가. 어렵다. 어려워요 진짜. 그럼요. 저는 또 그리고 이야기해보고 싶었던 게 이기적인 시간들의 행복이라는 챕터에서 이런 구절이 나와요. 161페이지고 간혹 결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기적이라는 소리를 듣곤 한다. 국가와 인류에 이바지하지 않고 좋은 점만 취한다는 논리로 말이다. 그런 논리라면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존재하겠는가. 정말 결혼을 국가에 이바지하기 위해 행하는 사람이 있기는 한가? 이런 퀘스천을 던지셨는데 사실 예전에 어떤 국회의원이 혹시 기억나신가요? 결혼 안 하는 사람 세금 더 내라. 싱글세. 진짜 얘기했었어. 기억나. 너무 화가 났어요. 저는 사실 그 싱글세를 국회에 발의하겠다고 그 기사를 봤을 때 진짜 완전 분노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게 나의 선택인데 개인의 선택인데 누군가는 이걸 국가의 문제로 인식해서 저런 발의를 하겠다 하는 게 이것도 사실 찬반이 갈렸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이게 그런 종류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구나.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으니까. 엄청 많았어요. 그니까. 말세다. 그래서 그 찬성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래 나름 자기들의 논리로 사실 그 설명을 해줘요. 근데 그걸 사실 욕할 수 없잖아.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냐라고 했는데 혹시 우리가 이제 여자로 태어나서 이 한국이란 나라의 존속을 위해 우리가 가정을 꾸리고 출산을 통해서 이게 국가에 이바지하는 게 우리 책임이고 의무다라는 생각을 언니들 혹시 해본 적이 있으세요? 그리고 만약에 그 의무를 우리가 수행을 제대로 못해서 정말 그런 사람들이 이기적이다라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국가에 이바지하기 위해 이거 북한 아닙니까? 북한. 저는 인류 역사를 북한도 이러진 않겠다. 저는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그런 시대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국가를 위해 결혼을 하고 국가를 위해 아이를 낳는다? 그런 게 당연시되는 시대는 저는 아예 없었다고 생각하고 왜냐면 인간은 되게 이기적인 존재거든요. 결혼이고 출산이고 다 자신이 좋아야 하는 거지 절대 국가라는 어떤 뭐 절대 권력을 위해서 아이를 낳고 뭐 결혼하지는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요즘에 이제 제가 일하는 작품에 60년대가 나와서 그때 1960년대 한국을 자료조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60년 되면 지금 한 60년 전이잖아요. 그때만 해도 나라에서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무서운 핵폭발, 더 무서운 인구 폭발. 막 이런 선전으로 산하 제한 정책을 펼쳤었어요. 불과 60년 전에. 근데 뭐 그러고 한 40년 있다가 이제 인구 절벽이라고 또 이제는 안 나오면 국가에 이바지를 안 하는 거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뭐 자신들은 만약 그런 말을 한 사람들의 입장을 좀 이해해 보자고 한다면 자신들은 당연히 했던 걸 그렇지. 지금 우리 세대 여성들이 내 선택에 의해서 안 하겠다고 하니까 이기적이다라고 하는 것 같고 뭐 인류의 이바지 이런 용어를 말도 안 되게 쓰는 거라고 생각해요. 뭐 이건 진짜 북한이냐고. 근데 한편에 그런 걱정 안 하세요? 왜냐면 사실 이제 우리는 외신을 다 봐도 한국이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나라. 그러니까 정말 사실 우리 출산율이 너무 떨어진 건 맞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나라를 걱정하는 것도 있지 않아요? 걱정은 하는데 그렇다고 내가 아이를 낳아준다. 나라를 위해 내 아이 태어날 아이에게 뭐 이렇게 적당한 아빠도 없는데 그냥 무작정 아이를 낳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방향이라고 봐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사실 이건 일본이 먼저 겪었던 그런 현상이기도 하고 이제 저희가 겪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점점점 겪어갈 현상이기 때문에 이걸 저는 좀 장기적으로 봐야지 지금 당장 인구 절벽이니까 한 명당 아이 하나씩 낳으라고 이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좀 장기적인 어떤 해결책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그리고 이런 트렌드가 또 바뀌어서 어느 시대가 되면 또 그때나 출산을 많이 하고 또 그런 게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해서 그만 나오라 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아마 이제 그걸 선택하는 데는 여러 경우의 수가 있겠죠. 진짜 아이가 여기서 나오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아이를 못 낳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조금 더 나는 그러니까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뭔가 더 많이 감정적으로 더 유대감을 쌓고 더 사랑하는 시간을 더 많이 늘리고 싶어서 아이를 조금 뒤로 미룬다거나 낳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저는 되게 흥미로운 한 가지 더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여성분들이 많아서 비혼과 출산을 하지 않는 걸 선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 언니 나도 꿈이 생겼어 라는 챕터가 있어요. 여기서 서울에서 혼자 사는 친구가 작가의 집에 놀러 온 거예요. 그래서 며칠 지내면서 주방에서 항상 정성껏 예쁜 요리를 해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막 자기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그 밥 냄새와 그 푸근한 그런 어떤 집안의 정취 이런 것들이 확 몸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해준 거죠. 남자들이 왜 결혼하고 싶어 하는지 이제 알 것 같아. 네가 이러는 모습 보니까 나도 결혼하고 싶네. 게다가 애까지 낳았다고 생각해봐. 네가 애도 낳아서 잘 보살펴주고 있을 거가 아니야. 집에 오면 나 닮은 아이랑 깨끗한 집 그리고 맛있는 밥이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남자라도 결혼 정말 하고 싶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많은 여성들이 이런 생각하는 거 아세요? 진짜로? 그러니까 사실 내가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는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결혼을 하면 이걸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 이 생활을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남자로 태어났으면 나는 정말 빨리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주고 집안의 살림을 해주는 아내에게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월급 벌어 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느 정도의 사실 선택인 거잖아. 나는 집에서 아이 낳고 요리하고 밥하고 하는 삶보다 이런 삶이 더 좋고 이런 삶이 더 행복하니까 이렇게 선택해서 가고 싶어. 이것도 선택의 하나인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아예 그냥 무시해버리고 너네 여자로 태어나서 가정을 꾸려서 애를 낳는 게 의무인데 왜 하지 않아? 라는 시선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이게 서로 싸우자는 말밖에 되지 않아. 사실 왜냐면 그런 시선은 다 남자들한테 나오는 거니까. 맞아요. 왜냐면 저도 그 챕터 읽어주면서 느꼈던 게 사실 저는 남녀를 부부로 엮지 않는 세상이었다면 전 당연히 여자랑 살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 모두는 다 엄마를 원하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남자들도 결국은 섹스할 수 있는 엄마를 원하는 거잖아. 근데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 진짜. 근데 여기선 여튼 간에 그런 요소들을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 보면은 우리 엄마가 행복하다는 생각을 행복해 보인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로서 아내로서의 삶이 저한테는 행복해 보인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하면 되게 행복하겠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렇죠.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내는 거 되게 좋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아이를 낳는 순간 이거는 권력의 위계가 바뀌고 내 삶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가정을 꾸리는 거에 대한 어떤 비전을 느낀다면 그걸 선택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반대의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너무 이건 정말 이거야말로 이기적인 생각이 아닌가 싶은 거죠. 너희들은 그 책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이 아니고 세금을 더 내야 되고 더 희생해라 라는 것 자체가 너무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주의의 사고이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싶어요. 저도 사실 같이 느끼는 건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 보면은 20대 친구들 보면은 저희 이제 결혼을 하겠다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사실. 근데 일단 물론 결혼을 안 하겠다라는 거는 이게 생물학적인 의미를 부정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애들은 사실 세상이 결혼을 해서 살 만큼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 윗세대로서 어느 정도 책임을 좀 느끼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사회를 올바르게 이끌지 못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결혼을 하고 살기엔 너무 힘든 세상이라고 말하는 게 저는 어느 정도 책임감을 사실 느낀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그런 세상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싱글세를 내라고 하다니 나 너무 열받아, 그게. 저는 이 작가님의 그 본인이 살아왔던 가정 생활을 들었을 때 조금 놀랐던 게 저는 이게 대부분의 우리 가정에서 되게 뭐 화목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행복한 엄마의 모습을 보고 자란 우리 세대는 사실 전 많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결혼을 하는데 조금 이렇게 머뭇거리는 거 아닌가라는 전 그 이유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봤었는데 이 신아루미 작가님은 가정이 정말 화목해요. 맞아요. 그리고 뭐 되게 행복한 엄마의 모습 그리고 정말 아주 가정적인 아빠의 모습을 지금까지도 계속 겪으면서 삶에도 불구하고 혼자의 삶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것은 사실은 나의 경험이나 뭐 어떤 나빴던 어떤 기억 이것 때문에 혼자가 아니라 정말 내 스스로 내가 일어서서 나 혼자 살 수 있어 라고 느꼈기 때문에 혼자 사는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요즘 친구들도 사실은 결혼하고 싶은데 뭐 사회가 이렇지 그것도 당연히 있는데 이렇게 스스로 나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혼자 살아야지라고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사실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 전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사회 문제를 볼 때 자기 분야의 시선으로 보잖아요. 근데 어떤 진화론자가 최지천 교수님 네, 그분이 하신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네. 근데 저도 기사를 봤던 건데 한국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소멸될 국가다. 한국인들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리고 출산율이 가장 낮다.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종족이라는 거, 생물이라는 거는 위기 본능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장 느끼고 그걸 맞춰서 행동을 하는 게 이 생물이래요. 그러니까 그 종족은 그렇게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한국인이라는 종족은 굉장히 가장 진화한 종족이다. 그 얘기 하셨어. 왜냐면 가장 우리는 빠르게 출산을 하는 결정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것 때문에 결혼을 안 해서 출산을 안 해서 조금 마음의 부채감을 가진 언니들한테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리는 너무 우수한 종족이기 때문에 최수정 교수님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튼 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 이게 행복한 나의 아이에게 행복한 세상이 아닐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출산을 하지 않는 걸 선택하는 것이다. 그건 너무 이해되는 선택이다라는 거를 최수정 교수님이 유튜브에서 얘기를 하셨죠. 너무 즐거운 발상 아닙니까? 네. 국뽕이 차오르는 사실 책이 한 챕터 한 챕터가 저는 얘기 나눠보고 싶은 게 사실 되게 많았는데 사실 저희가 이 신아루미 작가님보다는 조금 정말 아주 약간 더 오래 살았잖아요. 그래서 작가님의 이야기 중에서 혹시 언니들이 공감하거나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공감하는 부분은 정말 많았는데 제가 제일 공감했던 얘기는 이 작가님이 되게 어렸을 때 초반에 빚을 내서라도 항공권을 끊고 여행을 다녀온 후에 그 카드값을 갚으려고 하기 싫은 일들을 하면서 막 이렇게 생각했던 얘기들이었는데요. 하기 싫은 일을 하며 여행을 다녀온 걸 잠시 후회하기도 했지만 그렇게라도 다녀오지 않았더라면 돈과 용기 모든 게 준비될 때까지 기다렸더라면 현재의 나는 없었을 게 분명했다. 전 이 구절이 되게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는데 자기 얘기니까. 그죠. 제 얘기니까. 이건 너무 제 얘기니까. 왜냐면 우리는 일상에서 벗어나는 거를 좀 사고라고 인식하는 것 같아요. 사고 났다. 그 사고. 그게 이제 일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사고가 맞을 수도 있는데 이 루틴에서 벗어나는 이거를 되게 사고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면 전 되게
싼값에 경험을 단기간에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여행이란 게 원래 돈이 있으면 시간이 없고 시간이 있으면 돈이 없어가지고 이 일상에서 어떤 결정이나 용단을 내려서 실행하지 않으면 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실행을 계속 반복해 오면서 제가 어떤 걸 할 용기가 있는지 또 어떤 것까지는 용기가 부족한지 그런 걸 매번 배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뭐랄까 이 작가님이 얘기하신 이런 기회 그런 빚을 내서라도 다녀오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나는 없었다라는 거에 엄청 공감을 했고 지금 이제 저도 초반엔 그런 식으로 막 편도로 갔다가 돌아오는 표 없이 막 편도로 여행을 가기도 하고 뭐 갔다 와서 아예 그냥 그러니까 빵원이어가지고 이 일을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진짜 먹을 것도 없고 월세도 못 낼 정도로 막 그렇게 처음에 막 우당탕탕 했다가 지금은 그 나름에서 이제 루틴을 또 찾았어요. 그 안에서. 그래서 이제 가기 전에 돈을 받고 월급을 받을 때 여행 경비를 따로 모아놓고 또 갔다 와서 몇 달간은 일을 안 해도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또 여유 있게 모아놓는 좀 그런 방법을 제가 찾아가지고 예전처럼 막 우당탕탕 하면서 힘들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면서 해야 하는 그런 일이 없게 점점 또 이 방향으로도 성장해 나가는 그런 저 자신을 보면서 사실 이 챕터가 저에게는 가장 내 얘기구만. 되게 신기한 게 전 사실 여기에 좀 얘기를 더 하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은 여행을 어떤 분들은 일탈 도전 이런 걸로 자꾸 보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여행은 생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저는 예전에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사실 책 모임 나와서 그게 좀 많이 바뀐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제가 어떤 분한테 왜 누구누구님은 여행을 잘 안 해요라고 물어봤더니 아니에요. 랑님 저도 여행 자주 해요. 근데 저는 그분이 여행을 한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책을 읽으면서 내면으로 여행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맞죠. 근데 제가 거기서 사실 한 대 맞았거든. 왜냐면 그래 굳이 왜냐면 우리가 해외로 나가는 이유는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른 데서 결국 나를 찾기 위한 어떤 모험인 건데 그거는 책을 읽으면서도 할 수 있는 내가 그런 걸로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던 거야. 맞아. 그래서 이제 여행은 이분이 얘기하시지만은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지만 사실 되게 절대적인 건 사실 아니라고 맞아요. 생각해요. 랑님 말씀처럼 사실은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디서 행복감과 안정감을 얻느냐는 다른 거잖아요. 저처럼 뻔질나게 어딘가를 가야지만 그 새로운 자극을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집 이제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집 안에서 책으로도 세계 여행을 할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안정감과 행복감을 얻는 사람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저의 방식이나 그렇게 뭐 집 안에서 책으로 그런 행복감을 얻는 분들이나 다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그 어떤 방식으로 행복감을 느끼느냐만 찾는다면 사실은 뭐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작가님이 저는 되게 좋았던 게 본인이 사실은 요가도 그렇고 명상은 사실은 전문 그 강사 자격증을 따셨지만 그 본인이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뭐 이렇게 모임을 주최하고 하는 게 정말로 본인이 막 이렇게 잘해서 가르쳐 주겠다가 아니라 나 이거 좋아하는데 같이 해볼래? 라는 식의 모임을 많이 주최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유튜브를 보면은 전 그게 되게 용기 있는 맞아요. 것 같고 저희가 뭐 지금 저희도 하고 있는 소모임이나 뭐 책 모임 같은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약간 그분이 이걸 또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이걸 하려고 그걸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하는데 상업적으로도 어떤 뭐 이렇게 약간 참가비 이런 거 받으면서 더 자신이 아닌 더 좋은 인스트럭처를 모셔가지고 그 수업을 좀 퀄리티 있게 만드는 약간 사업가 기질도 확실히 있는 분인 것 같아요. 똑똑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시대의 흐름과 뭘 원하는지를 또 알고 있는 분 같아요. 너무 일단 사람이 편해. 되게 다가가기 편한 사람이라는 게 되게 저는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튜버가 근데 유료더라고요. 유료예요. 7,500원이던데 보니까. 월? 네. 그 정기 구독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 작가님이 이 책으로 이걸 나왔어야 된다. 우리 팟캐스트에. 그러니까. 한번 욕 한번 해줘요. 억울하면 나오시던가. 영상 편지 하나 보내야겠다. 메일로. 그래서 한번 초대해봤으면 좋겠다. 직접 얘기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공감 갔던 챕터는 집, 혼수, 신혼여행 혼자서 합니다. 라는 챕터였는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그런 생각 하잖아요.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나 결혼하면 할 거야. 결혼하면 해야 될 것 같이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거든요. 특히 집을 꾸미고 사는 것 특히나 그럴 거예요.
내가 혼자 사는데 넓은 평소에서 막 가전제품 막 6인용, 12인용 식기세척기 사가지고 넣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다들 좀 나중에 결혼하면 하지 혼자 사는데 뭐 그게 필요하다고 라는 인식이 있는데 이분은 그냥 다 한 거야. 그냥 자기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그러니까 생각을 아예 못하고 있다가 이게 더 편한 거네? 좋네? 혼자 살아도 충분히 쓸만하네 하는 그런 가전들을 다 그냥 채워버린 거예요 집에. 그러니까 이게 굳이 꼭 결혼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나? 쓰던 거 가져가도 되지 않나요? 근데 또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게 왜냐면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 있거든요. 저 고등학교 친구인데 수유동에 있는 자기 이제 본가가 어머니랑 아버지가 귀농을 하셨어요. 그래갖고 그 56평짜리 빌라에 혼자 사는데 다 짐을 갖고 내려가셔갖고 자기가 이제 꾸며보겠다는데 너무 집이 벌거성인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가구가 한 개도 없어 그랬더니 곧 시집 갈 건데 지금 사면 돈이 더 배로 드니까 그냥 안 살라고 했는데 그렇게 지금 10몇 년이 지나서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내려놓아야 된다. 그냥 지금의 나를 위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게 작가님의 목표이다 보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 순간에 집도 장만하고 그리고 집에 혼수라고 생각될 정도로 좋은 가구도 다 채워버리고 그러면서 경제력도 이제 어느 정도 갖춰진 상태이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마도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긴다면 앞으로 상대의 존재에만 집중할 것이다. 상대에게 바라는 물질적인 부분을 스스로 이룰 수 있고 이미 이뤄놨으니 그간 매력으로 작용했을 자본의 힘은 이제 내게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다. 차가 생기고 운전을 하면서 운전하는 남자에게 특별한 매력을 느끼지 못하듯 이제는 파트너의 경제력이 예전만큼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는다. 물론 사회 구성원으로서 1인분의 역할은 당연히 해야겠다. 그러나 앞으로는 살다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겼는데 혹여 그가 집이 없다고 해도 괜찮다. 그냥 내 집에 들어와 빈방에서 살게 하다가 좀 더 마음에 들면 결혼을 생각해야겠다. 반대로 그 사람이 싫어지면 내 집에 나가달라고 하면 되겠다. 이제는 생각보다 그러니까 예전보다 상대에게 바라는 게 적어진 건가 싶었으나 그보다 더 까다로워진 걸지도 모르겠다. 혼자서 경제적, 물질적, 정신적으로 안정의 상태에 접어들자 언제든 생길 수도 없어질 수도 있는 돈보다 더 중요한 상대와의 화합을 생각한다. 저는 이게 되게 좋다고 생각을 맞아요. 하거든요. 내가 어느 정도 이뤘고 마음의 안정을 찾았기 때문에 나처럼 안정감 있는 사람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 찾기 되게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상대를 바라보는 시각이 되게 달라진다는 게 저도 느끼는 부분이어서 저는 진짜 상대를 볼 때 외모 사실 근데 외모를 안 보나? 근데 나의 취향이긴 해야겠지. 나의 취향에서 벗어나면 안 되겠지. 그렇다고 막 엄청난 막 수려한 외모를 생각하는 건 아니고 집 없어도 돼. 돈 못 벌어도 돼. 근데 그냥 꿈만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꿈이라는 게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맨날 무기력하게 하루 종일 넷플릭스 보고 이런 거 말고 하고 싶은 게 있어서 하고 싶은 걸 하면서 그러면서 나를 존중해주고 대화가 되면 돼. 딱 그거 하나 3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겁나 까다로워. 그쵸, 까다롭죠. 근데 왜 보통은 이제 내가 이루지 못한 게 많으면 많을수록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저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약간 그렇게 가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시점이 된 것 같고 그러려면 확실히 내가 나한테 만족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이 되게 공감이 많이 됐어요. 맞아요. 진짜. 저도 그 챕터 되게 재밌게 읽었고 공감 진짜 많이 했는데 진짜 저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저 친구가 예전에 그 듀오 같은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하러 갔더니 이상형을 묻잖아요. 어떤 남성분을 원하시냐고. 그런데 사실 이 책의 내용대로 우린 이미 지금 나이도 찾고 경력도 있고 경제적으로 갖춰져 있고 딱히 필요할 게 없는 사람들인데 맞아.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대화잖아요. 소통이 중요하다고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그 매니저분이 그럼 결혼을 하고 싶은 게 아니지라 그냥 연애를 하고 싶으신 거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결혼의 조건이 아닌 거야. 왜 아니지? 우리랑 생각이 다른 거지. 결혼 시작은. 오히려 이제 회원분들이 오시면은 재산이 이 정도 이상이면 좋겠어요. 키 몇 이상이어야 돼요. 그렇게 명확하게. 사실 우리는 외모 그렇게 많이 안 봐요. 성격 뭐 잠깐만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얘기하잖아요. 왜냐면 딱히 필요한 니즈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냥 만나서 대화가 되면 좋겠다. 근데 정말 되게 애매한 거잖아요. 그거는. 어렵지. 그거는 기준이 명확하게 있는 게 아니니까 또. 이게 나이가 들수록 나는 나를 더 잘 알게 되고 나 자신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럴수록 사실 저는 누군가와 맞춰서 생각하기가 되게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맞추는 것도 그것도 이상하고 지금 나는 이 상태로 너무 안정적인데 나와 맞지 않는 누군가와 살면서
나를 또 포기하고 나의 안정을 깨면서 이 사람과 맞춰야 된다? 그것도 저는 사실은 그렇게 행복한 결정이 아닌 것 같아서 근데 어릴 때 잘 모를 때는 내가 좀 희생해도 이 사람이랑 잘 안 맞아도 내가 어느 정도는 좀 희생하고 맞춰가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굳이 내가 지금 상태로 난 되게 안정적인데 이 안정을 깨야 되나?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주변에 물론 뭐 남자 많이 없어 이것도 물론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정말로 내 안정을 깨지 않고 또 나도 그의 안정을 깨지 않고 같이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진짜 없어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이제 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혼자가 편한 거 우리는. 그러니까 누가 날 알아 알지. 자 일단 우리가 책을 다 읽고 나서 사실 저는 감상이 더 궁금하거든요. 책을 보고 저는 저한테 든 질문이 나는 과연 혼자서 잘 살고 있나? 우린 다 지금 혼자 잘 살고 있는 사람인가? 또 그리고 앞으로도 혼자 살아갈 수도 있는데 그럼 우린 또 뭐가 필요할까? 이런 것도 많이 궁금해지더라고요. 일단 뭐 제가 보기에 우리 언니들과 저는 너무나 혼자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고 제가 혼자 잘 살기 위해 사실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전 돈이에요. 돈. 그치. 제일 중요하지. 근데 그게 억만금은 아니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정도? 굶어 죽지 않는 정도? 진짜 그냥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기본적인 돈만 있으면 저는 정말 혼자서도 잘 놀고 혼자서도 잘 자고 혼자 잘 돌아다니고 너무 재밌게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돈이 만약에 있다 하면 이 작가도 말했지만 내 삶의 질이 되게 높아져요. 제가 이제 이 똑같은 이 영화 일을 20년간 하면서도 10년은 돈을 정말 못 벌었고 10년은 이렇게 많이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그 10년과 10년이 너무 달랐거든요. 근데 그 전에 처음 10년은 내가 너무 사랑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조금 불행했어요. 그리고 혼자 그때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어. 근데 제가 경제적으로 좀 안정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 세상이 너무 재밌고 내가 나 자신을 더 알고 싶고 나 자신을 더 경험시켜주고 싶은 근데 그러면 또 돈이 필요하니까 더 열심히 일하게 되고 저는 좀 그게 상승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경제력과 어떤 자신감 그런 거는 일말의 돈에서 온다. 그래서 조금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자신감과 그걸로 인해서 이제 경제적인 어떤 좀 탄탄함? 그게 혼자 살기 위해, 혼자 잘 살기 위해 조금은 필요한 기본 조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조금 다른 대답일 수도 있는데 저는 언젠가는 같이 살 거거든요. 언젠가는 같이 살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렇더라도 혼자 잘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맞아요. 늘 있고 그러니까 따로 또 가치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내가 이 사람이 아니면 나는 존재 의미가 없어. 막 이런 거 말고 나는 나로서도 충분히 존재 의미가 있는데 그럼에도 나를 더 빛나게 해주고 나를 더 충만하게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같이 해서 좋다라는 느낌을 받는 그런 관계는 계속 지속해 나가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진짜 그 생각을 버려야 돼. 이 사람으로서 내가 빛이 나고 맞아요. 의미가 있고 막 그런 생각 버려야 되고 기대하면 안 돼. 여기 시나로미 작가가 그걸 참 잘해요. 맞아요. 정말 나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 내가 가장 우선이고 먼저야. 근데 이거는 이기적인 것과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좀 달라. 나를 보호해야 나를 좀 지킬 수 있어요. 상대와의 관계에서도 어느 정도의 그 평등한 관계를 가져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여튼 의지나 의존보다는 나로서도 충분하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뭘로 채울 수 있는지를 탐험하고 모험하고 찾아가는 그 과정을 꼭 거치셨으면 좋겠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애가 있어야 되는 그럼요. 거고 그 저희 60까지 만약에 혼자면 조 감독님이 입양해 주는 그러니까 우리 입양해 주셨잖아요. 나 그다음 지금 그것 때문에 맘 놓고 있는 건데. 있는데? 저 그게 제 노후 대책인데. 그래서 나 지금 계속 일 시키려고 에이전시 하나 만들어야 되나. 근데 저는 정말 감독님 말씀에 공감한 게 누군가 저한테 성숙한 사랑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게 가장 성숙하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아무도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나 말고는. 근데 그건 제가 상대방이 원하는 조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도 굉장히 어른스럽고 나도 어른스럽고 그 사실 저는 그 생각해요. 왜 내가 가끔씩 우리가 불안함과 자괴감이 오는 시기들이 있잖아요. 왜 나는 왜 누군가하고 믹스하지 못하고 혼자 살지? 그때마다 사실 내리는 결론은 아직 내가 그만큼 충분히 여물지 않아서라는 사실 저는 결론에 도달하긴 해요. 그래서 조금 더 내가 멋있게 혼자 독립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책을 읽고서 느낀 거는 이 작가님이 저보다 나이는 어리시지만 되게 독립적으로 엄청. 자기 삶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데 전 사실 되게 의존적이거든요. 그리고 전 못하는 게 너무 많아. 운전도. 그리고 기술 한 개도 없고 진짜. 그래서 그리고 저는 취미도 진짜 없거든요. 그래서 일을 안 하고 있을 때 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일을 안 하게 했을 때 뭘 했더라가 기억이 안 나는 그런 시기가 있을 때 좀 당혹스럽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천천히 그런 밸런스를 맞춰가는 좀 연습도 해봐야 되겠고 또 그게 또 날 살아가는 방법일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좀 전 느끼게 해줬던 책이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일단 마무리를 하면서 저희 말고도 이 세상을 또 혼자 멋있게 헤쳐나가고 계신 언니들이 많잖아요. 저희가 응원의 메시지를 한마디씩 하고 끝내볼까요? 혼자 살고 있는 언니들 당신은 이미 잘 살고 있어요. 강한 사람입니다. 주변의 말이나 시선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이 행복한 것을 찾아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이미 주변의 언니들과 같이 혼자 멋지게 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나랑 똑같이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저는 진짜 딱 그 생각이 가장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나는 솔로로 되게 즐겨 본다고 해서 볼 때마다 조바심을 내는 출연진들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거야. 진짜 딱 나는 혼자서는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짝이 있어야 돼. 나는 짝이 있어야 되고 빨리 결혼해야 돼. 라는 마음이 드러나는 순간 되게 조바심이 나고 상대에게 매력을 확 잃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나의 지금의 삶에 만족을 그래야지 더 빛이 나고 사람들이 주변에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그 모습만으로도 그냥 혼자라는 것만으로도 되게 멋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누군가가 되게 짠하게 볼 거라는 생각을 버렸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면 됐다라는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충분히 멋있습니다. 지금 그 모습 그대로도. 맞습니다. 저도 사실 꼭 해드리고 싶던 말씀이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세요. 왜냐면 저희 말고도 혼자 사시는 언니들도 많으실 거고 또 물론 기혼자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아리가또님처럼. 당신도 승자예요. 힘드셨던 거 아니면 나는 혼자라 너무 다행이다. 이런 게 너무 좋다. 또 아니면 난 결혼해서 이건 좋다. 우리 사실 자랑하고 살아도 되잖아요. 이제. 맞아요. 자랑해주세요.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언니들의 북신의 살롱으로 오세요. 저희 회원수가 안 늘고 있어요. 최근에. 저희 왜 안 늘지? 비혼 다 웰컴입니다. 그럼요, 웰컴입니다. 회원수 좀 늘려주시고요. 의견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네. 와, 신하로미 작가의 혼자서도 잘 사는 걸 어떡합니까? 언젠가는 꼭 한번 이 작가님 초대해가지고 저희 다른 책 내실 때 좀 신간을 가지고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가져보고요. 제가 일단은 DM을 보내볼게요. DM 보내보고 다음 주 영화도 비슷합니까? 네, 그렇죠. 혼자 살아가는 한 남자의 이야기죠. 아픔을 가지고 있는 케네스 로너건 감독의 맨체스터 바이 더 시로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다음 주에 맨체스터 바이 더 시라는 영화를 가지고 찾아올 텐데 이게 왓챠에 있고요. 티빙에 있습니다. 네, 다른 OTT 채널에서는 없어요. 원래 TV 2,500원? 구매하셔야 돼요. 네이버에서도 1,45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왓챠에서 보세요. 티빙은 광고가 너무 많이 나와요. 네, 왓챠에서 보시거나 혹은 네이버나 아니면 올레 TV에서 꼭 보시고 다음 주 저희 방송 들으러 와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